안녕하세요, 프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입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플로리스트 해도 될까? 라는 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진짜 내가 꽃을 좋아하는지 확인해보는 시간도 필요하다. 아니면 창업하기 전에 취업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뭐 등등의 이런 뭐 자격증이 필요하냐, 해외 연수를 꼭 갔다 와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은 연결해서 진짜 플로리스트를 시작했어. 그런데 내가 생각했었던 플로리스트의 일상이 네. 뭔가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라는 그런 괴리감을 느끼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플로리스트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화려하고 예쁜 시간만 보낼 것 같고 제2의 카페 창업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카페도 보기 좋아서 또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맞아요. 꽃집도 많이 요즘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것 중에 여성들에게 가장 좋은 아이템이 꽃집, 옷가게, 맞네. 카페 이런 네.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는 소자본으로 창업 못 하세요. 농담이지만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는, 있지만 네. 정말 많은 시간을 들이고 네. 공을 들여서 다 맞아요. 내 손을 걸쳐서 오픈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아껴서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1층에 있어도 1층에 있는 오프라인 샵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그냥 냉장고 하나 덩그러니 갖다 놓고 식물을 많이 갖다 둔다고 해서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시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카페 같은 분위기, 뭔가 저기 꽃집 맞아? 라고 네. 할 만한 그런, 요즘은 인테리어 디자인도 보시기 네네. 때문에 그런 것을 아예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가게를 인수하시고 혹은 이제 계약하고서 공사를 하실 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부분들이 인테리어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인테리어 비용으로 보증금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 생기게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요즘은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인테리어 네. 공사하는 게 평당으로 받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평당으로 뭐 얼마 이걸 받지 않더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네. 있어요. 그건 뭐 저희가 여기서 뭐 네네. 풀어드릴 만한 것들은 아니지만 일단 꽃일에 대한 그런 이상적인 뭐 저희 친구들이나 손님들 늘 하시는 얘기 있어요. 매일매일 꽃 보고 살아서 너무 좋겠어요.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좋아요. 근데 취미나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꽃들을 사입하는 거하고는 달리 이것도 직장이고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즐길 때와는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려움이 있고요. 네. 이상과 현실이죠, 정말. 내가 취미로 할 때랑 이 업을 먹고 사는 생업으로 할 때랑은 정말 다른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냥 꽃을 내가 좋아하는 걸 사서 내가 하고 싶은 스타일의 꽃을 만들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줄 알고 그것을 서비스로 들 수 있는 샵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나는 이런 스타일 싫어하는데 왜 이런 걸 자꾸 만들어 달라고 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이건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건데 왜 자꾸 이걸 만들어 달라고 하나? 하지만 그걸 팔지 못하면 월세를 낼 수 없어요. 좀 안타까운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결국은 꽃집의 일상이에요. 그게 네. 만들어 달라는 걸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꽃을 많이 구매하고 선물하고 이런 문화가 아직까지는 서양에 비해서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런 문화들이. 그래서 집안에 그냥 꽃을 놓고 이런 것들이 조금 적은데 점점 이제 많아지고는 있죠. 근데 그만큼 경쟁도 많이 심해졌고 또 일상에서 꽃을 얼마나 사고 있지? 라고 네. 생각해보면 1년에 한 번 꽃을 살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식물을 좋아하지 않으면 거의 꽃을 사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오픈할 때 한 6년 전에 그때만 해도 이 불경기에 무슨 꽃집이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근데 요새도 더 그럴걸요? 요새도 꽃집 한다고 하면 그쵸? 더 그럴걸요? 불경기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데도 매번 불구하고 계속 꽃집을 내고 싶어 해요. 네.
왜냐면 하고 싶으니까. 네, 그게 맞아요. 가장 큰 이유인 거죠. 내가 진짜 꽃을 좋아하는지도 확인했고 거기에 관련된 기술도 습득했어. 돈도 들여서 연습도 많이 했어. 그러면 당연히 오픈하고 싶어지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몇 번 사지 않는 고객들의 선택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직접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옷 일이 굉장히 체력이 요하는 일이고 또 3D 업종이라고 불릴 만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저희는 꽃 노동이라고 하거든요. 네. 정말 어깨, 팔목, 뭐 허리 모든 그런 관절들이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화분을 많이 다루시는 분들은 허리 이런 거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2년 전부터 허리를 또 치료받고 운동하고 그랬었지만 결국은 몸을 쓰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보니까 지나보니까 되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좋아서 시작했는데 체력도 중요해. 그리고 또 오래 하려면 또 재정적인 보상도 따라야 되거든요. 맞아요. 좋아서 시작했고 또 기회가 돼서 재정적인 여유가 돼서 그렇게 아니면 아끼고 아껴서 창업을 했는데 아무도 찾아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팔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수강생들한테 꼭 나만의 특별한 브랜딩이 있어야 된다라고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이 결국엔 재정적인 네. 결과로도 연결되기 맞아요.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오래 꽃일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면 건강도 체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재정적으로도 무언가 탄탄하게 그 가게를 자리 잡아갈 만한 그런 보상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냥 되는 건 없고 롱런하고 싶을 때 그런 재정적인 보상이 나를 성장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그 샵의 브랜드 가치를 더 올려주기도 하기 때문에 있죠. 그래서 재정적인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무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고정적인 수입 창출원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려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게를 오픈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득달같이 달려오고 막 꽃 사고 싶었어요. 막 그동안 참았어요 하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꽃을 사고 싶게 만들어야 되고 그곳에 가서 살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거기에서만 파는 가치 있는 것들을 사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 주려면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나만의 무기가 필요하죠. 그게 식물이든 꽃이든. 네. 근데 요즘에 사람들은 그런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이미지를 같이 사는 것처럼 꽃집도 마찬가지거든요. 나 어디 꽃집에서 이거 샀어. 이거 선물할 건데 내가 가질 수는 없지만 누구한테 선물할 건데 꼭 그 가게에서 사고 싶어. 그래서 그 가게에서 샀기 때문에 그 선물이 더 빛나 보일 수 있는 꽃집은 이런 브랜드화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네. 이미지 메이킹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잘 만드는 것 혹은 내가 잘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특정 상품을 조금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상품 개발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게 결국은 재정적인 고정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밑거름이 될 거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그런 고객들을 잡고 그리고 저희가 교습소로 학원으로 이제 등록하면서 수강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 그 공기관에서 단체 수업 같은 것들을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네. 근데 꼭 수업이 아니더라도 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행사가 있을 때 혹은 큰 일이 있을 때 좀 그 가게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샘플링이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잘 파는 물건이 뭔지 잘 만드는 게 어떤 건지 계속 어필할 필요가 있다. 네. 그게 고정적인 수입으로 자꾸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1편과 2편으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조금 알고 있는 노하우들이나 경험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저희 생각대로 네. 얘기한 것 뿐이지만 다음에는 우리 더 재미난 이야기들을 가지고 올 건데요. 그때는 우리 뭐 플로리스트 해도 될까? 이것보다는 플로리스트를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지만 같이 이야기하는 장을 한번 마련해 보고 싶어요. 네, 그러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프레스실라 화이팅!